안녕하세요. 인생사랑재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추진하는 관절사랑 운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절염에 최고로 좋은 채소입니다. 이 주제를 위한 자료는 여기 보시다시피 얼트리티스 파운데이션 미국의 관절염 재단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자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목은 Best Vegetables for Arthritis라 해서 관절염을 위한 가장 좋은 채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실까요?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관절염 환자라면은 누구나 다 그 농산물이 가장 중요한 식재료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채소, 이 농산물 중에서도 이제 채소죠. 이 채소에는 관절을 포함한 몸 전체에서 그 세포의 파괴와 염증을 막는 데 필요한 항산화제와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 채소에는. 채소 중에서도 유색 채소가 더 좋고 가장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또 미국의 영양학회 대변인인 킴 라르센은 매 식사마다 무지개색 식단이 가장 좋다고 하며 이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지개색 그 식단이라면은 채소를 염두에 두고 유색 채소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다크 그린 리프아이 베지터블스입니다. 짙은 녹색 엽상 채소죠. 내용을 한번 좀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대사 과정에서는 몸에 해로운 부산물로 세포를 파괴하는 자유기들이 많이 생성되죠. 이 자유기가 문제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프리레디칼이라는 거. 이 프리레디칼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세포를 파괴하고 그 노화를 촉진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자유기들이 관절을 공격하는 염증과 또 루마티스성 관절염의 발병에도 관여를 하죠. 당연하게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이들을 막는 재료인 이 비타민 A와 C와 K 이런 것들, 이 항산화제죠. 항산화제는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비타민 K도 여기에 들어있다고 그러는데요. 칼슘이죠. 예, 칼슘도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비타민 A, C, 비타민 K, 그 다음에 칼슘까지도 들어있는 이런 거는, 여기 보시면, 브로콜리, 그 다음에 스피나치면은 시금치죠. 그 다음에, 브루셀스 스프라우트, 양배추의 일종인데 꽃 양배추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브루셀스 스프라우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양배추 일종이에요. 변종이죠. 그 다음에 케일, 그 다음에 스위스 컬드, 근대죠. 근대. 그 다음에 복초에 배추 혹은 청경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의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A, C 그리고 K와 같은 항산화제가 지금 좋다. 이 자유기 프리 레디컬을 우리 몸속에서 막는데 큰 역할을 한다. 또 이런 채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슘도 많다 이겁니다. 특히 이 재료 중에서도 브로콜리와 브로콜리가 포함되어 있는 식물의 과가
크루스페로스 베지터블스라 해가지고 십자과 식물입니다. 꽃이 이 십자처럼, 꽃잎이 십자처럼 이렇게 4개가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종류들이 이제 이 브루셀스 스프라우트,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꽃 양배추라는데 이제 방울 양배추죠. 방울 양배추. 그 다음에 양배추, 배추, 그리고 이게 이제 콜리플라워가 이제 양배추예요. 콜리플라워. 브루셀 스프라우트는 이제 방울 양배추로 많이들 번역하고, 콜리플라워는 꽃 양배추로 많이들 번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이게 이제 십자과 식물들인데, 브로콜리 포함해서요. 여기에는 여기 있죠. 술프라펜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술프라펜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래서 질을 이용한 연구를 보면은요, 술프라펜은 염증 과정을 막고 퇴행성 관절염에서 연골의 파괴를 지연시키는 걸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 십자과 식물들이 풍부하게 포함된 식사를 하면은 루마티스성 관절염의 발생도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배추가 여기에 속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도 속하죠. 갓도 속하고요. 뭐 이런 종류들인데,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먹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아무튼 이 십자과 브로콜리를 포함한 십자과 식물들, 그 배추를 포함한 십자과 식물들이 이런 효과를 낸다. 왜? 솔포라펜이라는 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거를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추천된 이렇게 채소들을 보면은요, 고구마, 당근, 그 다음에 고추죠. 붉은 고추, 레드페퍼, 그 다음에 스쿼시, 서양 호박입니다. 이런 종류인데, 이런 종류들은 이렇게 사실 이런 종류는 대부분 어때요? 밝은 오렌지색이거나 아니면 붉은색 채소들이죠. 여기에는 베타 크립토크산틴이라는 카로티노이드 일종이에요. 이게 카로티노이드가 뭐냐?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개의 화합물 그룹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색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타 크립토크산틴이라는 이 색소가 이제 붉은색이나 노란색을 많이 내죠. 그래서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베타 크립토크산틴이 발색이 돼서 노란색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소가 또 뭐냐면요,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 이래서 일부 연구들에서는 이런 결과를 내고 있어요. 베타 크립토크산틴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루마티스성 관절염과 또 다른 관절염을 포함해서 다른 염증의 발생도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당근 많이 드시는 거, 고추는 뭐 많이 들어가잖아요. 고춧가루 몇 개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마티스성 관절염 예방에 좋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또 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드 앤 그린 페이퍼스, 따로 또 여기 이제 고추를 놨네요. 붉은 고추와 녹색 고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아시죠? 피망도 고추 속에, 페이퍼 속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 고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색깔과 맛에 상관없이, 매운맛에 상관없이 고추는 뼈와 연골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매일 75mg, 남성은 90mg 이상만 먹으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생고추만 많이 드셔도 퇴행성 관절염은 막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음, 특히 피망 같은 경우는 피망 반컵이면 하루 양이 된다고 그래. 이 양 정도는. 여성 같은 경우는 75mg, 남성은 90mg 정도면은 이 정도를 드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채소로 예를 들어 있는 것은 이제 양파, 마늘, 부추, 샬롯. 샬롯은 여러분들 조금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양파 일종인데요. 쪽파하고 뿌리 쪽이 쪽파하고 양파 중간 사이즈의 파 종류입니다. 이 샬롯이라고 그러는데, 서양 식사에 많이 등장을 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톡 쏘는 맛, 이 푸젠트 베지터블이죠. 이런 톡 쏘는 매운맛을 가진 그 식물과를 알리움 패밀리, 즉, 양파과 마늘과, 이렇게인데, 학술적으로는, 백합과라 그럽니다. 백합이 이게 대표적인 이 과의 특징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는 알리움 패밀리 했으니까 양파과 마늘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물 그룹의 풍부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콜세틴입니다. 콜세틴. 이 콜세틴은 강력한 그런 항산화제의 일종류입니다. 이게 풍부하대요. 그래서 양파나 마늘을 많이 드시면 좋다. 특히 부추 같은 경우는 우리 조상님들도 많이 드셨다고 그러고 우리한테도 권고를 하신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류들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요, 이 콜세틴은 강력한 항염증, 루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질병의 염증을 치료하는데 강력한 힘을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 콜세틴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알리움스, 마늘 종류죠. 또 양파 종류, 알리움 속에 속하는 그런 식물들은 그 매운맛 있잖아요. 마늘 먹고 나면은 막 고추 매운맛하고 좀 다르죠. 뒤끝이 강하고 아린 맛이 있는, 좋은 표현이다. 아린 맛이 있는 그런 매운맛인데 요 어떤 성분이냐면 디아릴디설핀이라는 거예요. 디아릴디설핀이라는 이런 생화합물인데 요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연골 파괴를 하는 효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골을 보호한다는 거죠. 이 아린 맛이. 이런 점들을 알면은 마늘이 이렇게 식탁에 올라올 때 많이들 드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근데 마늘 같은 경우, 양파 같은 경우 생으로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생으로 드셨을 때 이 아린 맛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익혀버리거나 하면은 구워버리면 이런 성분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당연하죠. 예. 그 다음에 올리브 뭐 모르시는 분은 없죠? 좀 높아심에서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런 아린맛,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 아린맛 뭐 생으로 된 거는 많고 그다음에 익히면 좀 그렇다 했는데 또 음식에 익혀서 넣다 하더라도 그게 다 없어지는 않겠죠. 좀 약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 같은 경우는, 이 올리브하고, 이 올리브 오일은 염증과 싸우는 그런 잠재적인 전사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염증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여름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포함해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는 게 있죠. 올리브 오일 중에서도, 이 천연 가공을 덜한 올리브 오일 종류인데, 여기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생화화합물이 들어있어요.
이 올레오칸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해열 진통 또는 항염 효과가 있던 이부프로펜이라는 약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부프로펜.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인 NSAID 여기 나오죠. 이런 그 약물들하고 비슷한 유사한 특징을 내요. 이 뭐가요? 이 천연 항염증제로서의 올레오칸탈이요.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낸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나이트쉐이드 베지터블스, 나이트쉐이드 죄송합니다. 나이트쉐이드 베지터블스는 가지과 식물들을 말합니다. 가지과 식물들은 가지 여기 나오네요. 밑에 가지, 그 다음에 고추, 토마토, 포테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채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근류를 먹는 뿌리들 먹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고추하고 토마토는 이제 열매 과실로도 달리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이런 채소에는 솔라닌이 포함되어 있죠. 그 솔라닌이 뭐냐 하고 물으신다면요. 여러분들 감자를 좀 오래 보관하시면 좀 푸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녹색과 청색이 합쳐진 그런 색깔로 변하죠. 그 부위에 많이 있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게 솔라닌입니다. 근데 이 솔라닌이요. 일부 사람들은 그 관절염의 통증과 염증을 악화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요? 서양에서요. 미국이나 서양에서. 근데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이 부분은 우리는 그런 민간요법이 없어요. 근데 서양에는 민간요법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영양학회 대변인인 킴 라르센 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오히려 이 식물들에는 몸에 이로운 영양소가 많고 하지만 이들을 섭취한 후에 관절 통증이 심해지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라르센은 말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병도 마음에서 오는 게 있는가 보다,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이런 종류를 먹으면 관절염 통증이 심해진다 하고 믿고 있으면은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과학적인 증거,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끊어보다가 이게 경과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지금까지 많은 그 채소들이 관절염에 좋은 최고의 채소들로 소개됐는데 어떻게 해서 먹는 게 좋을까? 뭐 여러분들 답을 뭐 거의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끓이는 것보다는 어때요? 스티밍 하는 거, 찌는 것이 좋다. 쪄도 약간 찌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호박잎 찌듯이 양배추 쪄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찌는 게 좋다. 특히 이때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면 물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은 비타민이나 항산화제 같은 것이 이제 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약간, 베지테이블을 과하게 요리를 하면은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도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여러분들 튀겨서도 많이 드시죠? 뭐 고추튀김 뭐 맛있긴 한데 너무 많이 튀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상추튀김과 이런 거 약간 튀겨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고 그래야 또
기름으로 인한 칼로리가 추가 안 되니까 열량이 뭐 이런 것들도 감안하시고 또 기름의 특이다 보면은요. 우리가 몸에 좋다 했던 그 항염증 효과를 낸다 했던 식물 화학 물질이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유용한. 그래서 이런 점들에 유의를 하면 좋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용을 했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그 관절염에 가장 좋은 채소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만 나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들이었어요. 참고를 해서 우리가 강건한 관절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인생사랑재단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관절사랑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과 견해를 또 오늘 주제도 좋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그런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앞으로 추가되는 영상에 반영을 충분히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까지 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쁘다. 오, 그 스카프 같아. 우리가 나도 찍어봐야겠어. 스카프 같아. 오. 가랑고에 저런 게 자연스러운 게 예쁘잖아. 이렇게 돌직말이 크고 자꾸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저렇게 조화롭게 안 되잖아.